안녕하십니까, 바다별 농장입니다. 제가 오늘 실내에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경험한 상황이라든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내용, 제가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거주지역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결단을 내리고 왔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하고 틀리다든가 다른 사람하고 말을 들었을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 머릿속에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소신과 정부 시책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발생되는 그러한 요건들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본인들이 듣는 사람들이 검토를 하신 다음에 마음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귀농 귀촌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나오는 책이라든가 각종 단체라든가 사회적 모임이라든가 그리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그러한 플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농 상담을 어느 한 관공서에서 제가 약 34년간 이렇게 근무를 했고 다음에 농촌으로 거주지역을 아이들하고 가족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약 3년여간 준비를 한 끝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많이 될 때는 3,000여 평까지 지어서 한 18, 9년째 농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화이트보드라든가 칠판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PTP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있는 책을 제가 그동안에 모아둔 책을 정리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강의를 하다 보면 차례가 나오는데 귀농 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가이드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에 의하면은 귀촌을 왜 하냐고 반문을 해봅니다. 내 자신이 물어보기도 하고 상대방이 당신 귀농했는데 언제 이사할 거야? 물어볼 수도 있고 당신은 거기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은 다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충분하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귀농을 해야 되는 건가? 왜 귀농 귀촌인가? 그 다음에 귀농 선배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와 토론, 상담을 거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저처럼 귀농을 좀 일찍 했다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기업이라든가 큰 비즈니스를 하다가 농촌으로 거주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사례를 듣는 시간도 꽤 중요합니다. 다음에 큰 제목을 틀어봐서 세 번째는 도시에서 벗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준비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왜 귀농을 하려는가? 이유를 분명하게 있어야 되며 이유가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목적. 그리고 귀농을 했을 경우에 무엇을 하며 생활을 앞으로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 궁극적인 무엇을 할 건가? 목표와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작게 얘기로는 농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인가? 사업이죠. 다음에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 네트워크를 위한 판매 전략을 수립해서 할 것인가? 세 번째, 관광농업을 할 것인가? 우리 지역을 농촌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관광농업을 할 것인가? 네 번째, 주말 농장이라든가 전원생활을 영위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것인가? 5번째, 사회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일감을 농촌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아까 왜 귀농을 하려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 목표가 분명히 5가지가 나왔습니다. 창업이냐, 가공이냐, 관광농업이냐, 주말 농장 내지는 전원생활만 할 것인가, 사회적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그러한 계획이 나오면은 어떻게 과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려면은 장소를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어디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면은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되나. 정보가 있어야지 제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건가, 아이디어가 나오던가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그러한 장소가 선정이 되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머릿속에 확정이 된다면은 귀농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귀농 교육을 받는데 어디서 받을 것인가. 자, 귀농을 했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4번째, 성공을 위한 정착 안내서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 가이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전에 귀농 교육을 제가 꼭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공 정착을 위한 질문 응답지를 본인이 만들던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영농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자. 계획. 2번째, 계획을 세우려면 들어가는 자금이 있습니다. 자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3번째, 농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농지를 구입할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 4번째, 주택을 마련해야 됩니다. 주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네. 다음에 큰 5번째, 아까 귀농,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5번째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자원,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나마 정책 지원을 유입 인구를 좋아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국비와 더불어서 도비, 지방비까지 합해서 배려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고 철저히 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5가지를 큰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왜 귀농인가. 저희들이 예전에는 농업 시대였습니다. 1960년대에 농경 시대를 거쳐서 70년대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사회치회라고 농촌의 지덕 노체 운동을 통해서 사회치회 활동, 회원들이 마을 꽃길 가꾸기, 마을 해관 정비하기, 마을 안길, 청소, 퇴비정산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회원들이 성장을 해서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치 도입은 1947년도에 했습니다. 45년도에 해방을 했는데 그 다음해죠. 그리고 살기 어려워서 사회치회가 외국 선진국에서 도입이 돼서 경기도로부터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예전에 농촌진흥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농업의 본실, 산실, 지금은 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방 이양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1970년대에는 사회치회원들이 성장을 해서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에 의한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을 해서 농촌이 살기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과연 그것은 왜 했느냐? 우리들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 농촌 살살기 운동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그 당시에는 직업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농업에 의존해서 삶을 영위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농업시대, 농경시대에서 70년대에 학교 다닌 사람들은 대망의 80년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대망의 80년대에 과연 뭐를 주장했습니까? 1인 마이카 시대,
마이크 시대를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80년대 보면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애절어리고 절망에 담긴 그러한 꿈을 1980년대에 우리나라가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인 서도입니다. 80년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80년도 초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일기를 제가 썼습니다. 일기를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기책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농촌으로 이사 올 때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산 증인이다 해서 쭉 봤더니 일기가 있더라고요. 1980년대부터 83년도, 82년도, 83년도까지 썼습니다. 82년도 인술년에도 이렇게 1월 1일 날 글을 썼습니다. 예. 나이가 20살 때이거든요. 드디어 태어난 지 20회를 맞는 첫 날이다. 네. 이거 인술년입니다. 벌써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인술년. 동해의 찬란한 해가 남쪽 아래 세계를 향해 떠오른다. 네. 딱 잘 썼지요? 새해의 언덕에 해를 바라보며 서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다. 알을 이어 아는 생의 낙을 위해 고생하겠노라고 스스로를 꾸짖어 다짐해본다. 목표를 5가지를 세웠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의 바른 생활을 하기. 두 번째, 화목을 위해 정진하기. 바르게. 세 번째, 미래의 생을 위해 살기. 한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네 번째, 나는 한국의 원예인이다. 다섯 번째, 매사에 신중과 반성을 느끼며 이해하며 살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이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0년대에, 70년대, 80년대는 공업화를 거쳐서 상업화 시대, 다음에 무역 상업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보화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시대가 와서 인터넷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지나서 대망의 21세기,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다별 가족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무슨 생각이 올 것인가? 참, 저는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과정을 빠른 성장과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장단점이 있겠죠. 2022년, 40년이 제가 성장을, 고교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낸 뒤 40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40년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는 다 핸드폰 가지고 게임도 하고 바깥에 출입도 못하게 전염병이 나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환경 파괴, 이러한 인간으로부터 나타난 병이라고들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시대가 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휴머니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사랑으로 휴머니즘 시대, 인간과 인간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시대가 원상복구가 돼서 예전처럼 농경사회처럼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가지고 1대1로 대화하고 모든 것이 다 인터넷으로 통화하는데, 그래도 진솔한 정을 나누고자 휴머니즘,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감히 든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귀농은 왜 귀농인가?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귀농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쭉 오는 붐인가? 아니면 확실한 트렌드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산업화의 불교로 인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 다니고 무역, 상업활동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고향을 저버리고 고 하면서 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귀촌의 생각은 일시적인 붐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큰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전문가들은 나타나는 붐이 아니라 거대한 트렌드로 정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1958년, 9년부터 1963년생까지가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수명은 길어지죠, 지금. 그래서 그 세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프로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750만 명에서 8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상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실버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실버스쿨이라든가 실버에 관해서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는 것이 실버 문화가 새로운 창조적인 실버 문화가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으로 이사 와서 14, 15년을 살아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 하우스 몇 개뿐이었고 다 들녘으로 살기가 참 좋았습니다. 풍광도 좋고. 그런데 요즘에는 땅을 갖고 있는 도시 땅 주인들이 땅을 매매를 많이 안 하고 본인들이 와서 퇴직을 하고 와서 조그만 농막을 짓고 살고 있는 턱에 제가 보기에는 풍광보다는 약간 좀 지저분한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꼭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 환경 정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물처리 제발 좀 꼭 이 자리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별로 알아보면 한국이 약 750만 명 정도 되고 일본이 약 5% 차지하는데 680만 명 정도. 미국은 좀 폭이 크습니다. 일본하고. 예전에 1945년도를 전후해서 일본하고 미국은 베이비부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한 15, 16년 전 우리나라는 집계가 자료에 의하면 1955년에서 64년생까지가 750만 명, 일본이 1946년에서 49년생까지가 약 700만 명, 미국이 46년에서 64년까지가 7,700만 명의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준비하게 되는데 귀농 준비를 왜 하겠습니까? 실제로 귀농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은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문조사에 의한 집계를 보면은 농촌 생활이 좋아서가 22%를 차지합니다. 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20%입니다. 퇴직 후에 여생을 위하여 19.5%,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13%, 그렇게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귀농을 위하여 약 53% 정도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0%에 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확정을 짓는 사람들은 거의 40%에 농촌에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규정 선호도 조사에서는 고향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아까 지역 선정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연고가 없는 곳에 가는 것도 55%가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담을 드리는데 고향으로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것은 본인이 5월달 어버이날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명절 중간중간에 그 고향에 우리 고향에 아버지 고향에 손주들 고향에 행사가 있던 거 하면은 종종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인사는 농촌에 아직까지 막걸리 한 말, 막걸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기부금이라도 준다던가 먹을 거라도 제공하던가.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도시에서 30년, 40년 이상을 살았다면은 최근 몇 년 전, 5년 전, 10년, 20년 전부터라도 그러한 작업을 하시던가. 아직까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자기 고향에 생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 고지를 확실하게 농촌에 있는 분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차이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퇴직하고 인제서 아쉬울 것 같다. 농촌에 가면은 집성촌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 친척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사가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외부인들이 와서 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성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집성촌이 있어도 종종 인사를 했어야지만이 떳떳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나한테 어려운 난관이 될 수도 있고 자주 찾아갔다면은 아주 좋은 큰 장점으로 큰 대환영을 받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꼭 머릿속에 상기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는 곳으로 농촌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사람들이 55%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